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상식을 길러주는 공짜 점심입니다. 요즘 점점 은행에서 돈 빌리기 어렵다는 말 많은데요. 앞으로는 연봉보다 더 많은 한도로 대출을 하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신용대출 한도 줄어든다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며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도 늘어났는데요. 정부가 7년 만에 중개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며 내야 하는 수수료가 얼마나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2021년 8월 16일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님의 단독 기사입니다. 제목은 마통 한도 연봉 이하로 끊긴다는 뉴스입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과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은행들이 내주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금융권 신용대출 잔액은 6월보다 4조 원 증가했습니다. 6월 신용대출 증가액이 2조 2천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은행의 대출이 부동산, 주식, 코인과 같은 자산 가격과 연관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경우 자금이 부족한 수요자는 은행에서 최대한 돈을 끌어모아 매입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으면서 영끌해서 자산을 매입하기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새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신용점수가 높더라도 대출이 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갖고 있는 현금이 모자란 상태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구입하려고 계획했던 수요자들에게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매수세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출 조이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부는 가계대출 선진화 방안 일환으로 DSR, 즉 소득에 비례해 대출을 내주는 제도를 지난 7월부터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봉보다 더 많은 한도의 신용대출을 내주지 않겠다는 건 그야말로 초강력 대출 규제로 볼 수 있습니다. 대선 전까지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든 잡아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매일경제 김동은 홍장원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제목은 복비 급등의 뿔난 민심, 뒤늦게 반값 중개료, 카드 꺼내로 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분들은 부동산에 내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17일 열기로 했습니다. 개편안은 세 가지 안이 논의되는 중인데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1안, 공인중개사들에게 유리한 3안, 그리고 이 둘을 절충한 2안이 있습니다. 이 중 2안이 채택될 경우 9억 원에서 12억 원 주택의 수수료율은 0.9%에서 0.5%로 낮아지게 됩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는 전세 거래 시 수수료가 매매 거래 시 수수료보다 더 높게 되는 구간이 발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6억 원에서 9억 원의 전세 거래를 할 경우 현행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되지만 매매의 경우 0.5%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수수료 제도의 문제점도 이번 개편안에서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엄청나게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거래 가격에 따라 매겨지는 중개 수수료 때문에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높아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2017년 7월 6억 2,888만 원에서 5년 만에
10억 2,500만 원으로 무려 3억 9,612만 원 뛰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2017년 7월 같은 아파트에 대한 거래 수수료로 약 314만 원을 내던 것을 5년 만에 820만 원, 즉 2배 이상 내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거래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 것을 정부가 개선하겠다고 나서며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거래 수수료가 낮아지는 만큼 공인중개사들의 수익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의견란에는 벌써부터 공인중개사들의 반대 의견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공급이 많은 상황에서 수수료까지 낮아지면 폐업하는 중개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익단체의 비판을 얼마나 다독이며 타협안을 제시해 정책을 추진하는지가 앞으로 성공적 제도 개편을 위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 뉴스,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